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유석입니다. 오늘은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 사령부 해체 전 마지막 기수인 병 263기가 포항 1사단 7연대 창설의 주역 그리고 대청도에 최초로 주둔한 해병이 된 사연, 또 백령도 미극이 사건 등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병 263기 73년 신병 때 포항 1사단 7연대에 배치돼서 7연대 창설의 주역이 됐고 74년에는 대청도로 이동을 해서 다시 대청부대 창설의 주역이 됐다가 75년에는 또 백령도 11중대로 전출을 가서 거기서 전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전출을 많이 가서 여러 부대를 전전하신 분들은 대개 꼴통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꼴통은 통상 그 한 사람만 보내는 데 반해서 보낸다기보다는 그냥 팔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팔아버립니다. 아무튼 이분은 혼자 팔려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건 부대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주 팔려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진짜 꼴통은 갈 데가 없어요. 특히나 장교들은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는 군대 생활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좀 미친 척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응? 아무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해병대 꼴통 불변의 법칙, 병 중에서 10%가 꼴통이라면 장교들도 그 중에서 10%는 꼴통이다. 또 장군들도 10%는 꼴통이라는 사실. 저희 때는 해병대 장군이 11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중에 1.1명, 즉 한 명은 완전한 꼴통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은 그 10% 안에 포함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팔려다닌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병 263기는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기 전 마지막 해병으로 입대한 기수입니다. 73년 6월 28일 가입대해서 7월 2일 날 선서하고 9월 말에 실무 배치를 받은 기수.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10월 10일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됐죠. 여기서 항시 논란이 되는 부분, 마지막 해병은 몇 기까지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당시에는 한 달에 한 개의 기수가 입대를 했으니까 7월에 입대한 263기, 그럼 264기는 8월에 입대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입대는 사령부가 해체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11월 초에 264기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앞 기수하고는 3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튼 이 264기는 비록 사령부 해체 이후에 입대를 했어도 263기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그런가 실무에서는 해군 취급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265기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입대 지원을 한 시기도 관련이 좀 있고, 결정적으로는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후에 입대한 264기, 265기까지는 해군 통합기수, 즉 해군 기수를 받지 않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264기, 265기를 해군이니 뭐니 차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74년 1월 초에 입대한 266기는 해군 통합기수 160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해군 160기에는 해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개의 기수를 해군하고 해병이 같이 쓰기 시작한 건 해군 161기, 그러니까 해병 267기부터입니다. 어쨌든 266기는 해군 없이 100% 해병만 있었어도
해군 기수 160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실무에서 해병 266기부터는 해군이라고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수병 160기에는 정작 해군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전부가 빨간 명찰에 팔각모라는 사실, 이걸 지금 해군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63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해병대 사령부 해체 전에 입대한 기수가 맞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 263기 이분은 신병 훈련을 수료하고 73년 9월 말에 7연대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7연대 창설식은 그 이후인 73년 10월이니까 그 이전인 9월에도 공식적으로 7연대라는 말은 썼던 것 같습니다. 73년 9월에는 7연대 창설이 기본적으로 이미 다 끝났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7연대 창설 당시의 병력은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병대 사령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령부 요원이라든가 기타 해체되는 부대의 인원들을 모아서 창설했기 때문에 지난번 해병대 사령부 해체와 관련된 방송에서 설명드린 10월 10일 사령부 해체 당시에는 사령부 요원들이 이미 다 떠나고 소수의 고위 간부들만 있었다는 내용 기억나시죠? 즉 9월에는 여기저기서 모아서 이미 7연대의 모습이 갖추어졌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7연대의 모습이 거의 갖추어진 9월에 당시 1사단에 떨어진 신병들은 제발 7연대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 창설되는 7연대의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다는 뜻이죠. 며칠 전까지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했던 엄청난 백을 가진 해병들, 또 우리는 그 존재조차도 잘 몰랐던 엄청나게 편한 부대에서 그동안 짱박혀 있던 해병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눈에는 중대장, 대위 정도는 아주 우습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런가 중대장이 아예 빠따 들고 중대를 지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삐빅 과업정렬 15분 전. 이 호각 소리가 맞나? 삐빅 이거 맞죠? 삐빅. 그러면 내무실 그 문 앞에 그 쫄병들 대기하고 있다가 문 박차고 나가서 1소대 뭐 2소대 반응이 일 거란 목소리 작업은 밤에 고생하죠. 아무튼 과업정렬, 식사정렬 이런 건 삐빅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삐빅 이런 건 작업은 호출할 때 썼죠. 그러니까 삐빅 과업정렬 5분 전. 5분 전. 이거 난 흉내가 고참하사들이 잘하죠. 5분 전. 그리고 총 병사 떠나 그러면 이제 이병 일병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총 병사 떠나 이 뒤를 길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쪽 끝에 있는 애들은 그냥 막 그 복도를 반 이렇게 와가지고서 현관 나갈 때까지 그냥 총 병사 떠나 글 써요. 아무튼 이 뒤를 길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장도 그 뒤에서 뛰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업정렬했는데 몇 명이 부족해.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중대장 돌아버리죠. 자고 있는 놈 걔네 삼촌이 해병대 원스타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반 죽여놓는 거지. 해병대 대위 가오가 있지. 내가 그 병장한테 잘 보여서 걔네 삼촌이 날 뭐 소령 진급시켜줘? 에라이 그냥 한 놈 잡아버리고 제대하겠다. 이건 꼴통장교가 아니라도 다 그렇게 해요. 아무튼 초창기 유력 자제들 군기 잡는다고 중대장들이 하도 패고 다녀가지고 사단 전체의 민심 아니 군심이 흉흉해지고 모두가 7연대를 꺼리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저희 때는 1사단 떨어지면 7연대가 1순위예요. 다들 2연대만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아무튼 이런 시절에 병력이 많이 부족했으므로 263기 신병들이 유독 7연대에 많이 떨어졌고 이분은 다시 3대대 본부중대 배치받았다고 합니다. 본부중대라고 하니까 무슨 특과, 행정병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대대에 화기중대가 없고 81mm 박격포, 106mm 무반동총, 화염방사기 이런 건 전부가 본부중대에 속해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80년대 이후에 본부중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7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된 이분은 배치되자마자 73년 10월 이화출 대령이 초대 연대장인 7연대 창설요원이 됐고
그 다음해인 74년 1월인지 2월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연초에 포항 종철부두에서 LST 편으로 백령도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병력은 73대대에 각 중대에서 선발을 했는데 중대장은 10중대장 강신길 대위, 유명하신 분이죠. 대령 때 연평부대장을 하시고 원스타까지 진급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흔한 이름이 아니니까 저는 그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령도에 도착한 73대대의 1개 중대 병력은 백령도에서 식량, 탄약, 연료 등을 보급받고 다시 LSM에 탑재를 했는데 지질이 복도 없어요. 짐을 하도 많이 실으니까 배에 흘수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바닥에 얹혔던 모양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밤새 실었던 짐 다시 내려서 급하지 않은 물건들을 내려놓고 다시 정리해서 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욕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방송 천자봉 그 해병원 그 방송의 댓글 중에 백령도 63대대 근처에 있던 해병원을 갑자기 해병대 혼으로 만들려고 해서 완성했더니만 해병원으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추운 겨울밤 배에다 실었던 짐을 다시 빼라고 하면 이거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살인의 충동을 느낄만 하죠. 어쨌든 그렇게 밤새 생쇼를 해서 백령도에 도착한 73대대 1개 중대 병력 약 150명은 대청도로 출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74년 1월이나 2월이었다는 말씀. 그런데 제가 지난 6월에 방송한 소청도의 해병대가 최초로 주둔하게 된 사연 기억나십니까? 그 방송에서 저는 제보해 주신 사연 그대로 포항 1사단 2연대 1대대 병력 총원이 74년 3월 1일 백령도 장촌에 상륙을 해서 보름 정도 백령도에 주둔하면서 부대 편성을 다시 하고 3월 중순에서 3월 말 어간에 대청도로 이동을 했다. 거기서 5,600명 이상이 내렸고 제보자 자신을 포함한 7, 80명은 최종적으로 소청도로 들어갔다. 소청도에 6.25 이후 해병대가 최초로 들어가니까 마을 주민들이 꽹과리에 장구치며 자신들을 환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사연의 제보자 263기 이 선배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포항에서 올라올 때 LST 안에는 73대대 1개 중대 자신들 말고도 7연대 병력이 아닌 다른 연대 소속의 인원이 80명가량 있었다. 그 인원들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2월경에 백령도에서 다시 남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73대대 소속의 150명 자신들은 대청도에서 먼저 내렸고 나머지 80명은 소청도로 이동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분의 말씀이 제법 차이가 있는데 74년 초에 대청도에 5,600명이 들어갔다. 이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초로 소청도에 들어간 병력이 7, 80명이다. 이건 두 분의 말씀이 거의 일치하고 그 시기와 관련해서 그게 2월이냐 아니면 3월이냐 하는 것은 근 50년이 다 돼가는 오래전 일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대대급이냐 중대급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의 당시 상황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대충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령도에서 LSM으로 남쪽으로 이동해서 대청도에서 150명의 73대대 인원과 물자 등을 하역해야 했으나 당시 선진포의 LSM은 접안이 어려워서 대청도 어선들이 마중 나와서 병력과 장비, 물자 등을 일일이 육지로 옮겼다고 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배에 타고 있던 80명 정도의 병력은 그대로 소청도로 다시 이동을 했다. 대청도에 상륙한 73대대 병력들이 당시 대청도에 먼저 와서 주둔하고 있던 군인을 본 거라고는 보안대 소속의 중사 1명 그리고 대원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60년대 후반에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해관 35기 선배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전투 병력이 주둔한 건 73대대 병력이 들어간 74년 초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규모 역시나 강신길 대위가 지휘관이었으므로 중대급 150명이 최초로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청도에 최초로 주둔하게 된 중대 병력은 그해, 그러니까 74년 가을까지 7, 8개월가량을 천막 생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온몸에 옴이 달라붙어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백령도 포병 260기 선배님의 사연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대청도에서는 몸에 이가 있었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보병이 포병보다 위생관념이 더 뛰어났던 건지, 아니면 당시 대청도 중대장이 백령도 포병 중대장보다 대원들의 개인 위생에 더 신경을 쓴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이가 있었는데도 없었듯 말을 안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강신길 대위, 나중에 그 준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화배우 같잖아요. 잘생기셨어요. 꾸리꾸리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건 그 중대를 지휘하는 중대장의 생활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포항에서 73대대 10중대장을 하다가 각 중대에서 선발한 150명을 이끌고 대청도로 갔지만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소령이 대청부대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대장 대위는 부부대장, 이러면 거의 강등이죠. 이건 포항에서 올라갈 때보다 병력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원래 150명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넘버1에서 넘버2가 되면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어요? 내가 기수복이 좋아서 제대 5달 남겨두고 소대 하리마오가 됐는데 이기 선임이 어디서 굴러온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대학 다니다 와서 나랑 비슷한 날 제대를 해요. 그럼 난 제대하는 날까지 소대 일주 한번 못 해보고 제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150명이 대청도로 들어가고 나서 바로 백령도에서 불도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당시 대청부대장 소령, 이분은 집차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대청부대에는 바퀴 달린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청도 전체에도 차량은 유사 이래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간단합니다. 차가 다닐 만한 길이 없었대요. 길이 없는데 차가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병대 공병, 불도자가 병사 건물을 짓기 위한 터닦기 공사도 하고 길도 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에 그 모래 언덕이 많아서 그게 아주 난공사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대청도를 떠난 그해 연말까지도 대청도에는 바퀴 달린 차량이 없었는데, 당시 주민들은 비행기는 봤어도 자동차는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병대 불도자에 대해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그해 여름에 대청도 최초의 경기가 한때 들어왔는데, 마침 오늘 사연의 제보자 이분께서 입대 전에 시골에서 경운기를 몰던 분이라서 그 주민에게 경운기 조작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대청도는 지금과 같은 옹진군 대청면이 아닌 백령면의 관할이어서 대청 출장소가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신했는데, 마침 그때 대청면으로 승격되면서 드디어 지금과 같은 대청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대청도 주민들은 면장은 백령도 출신은 안 된다, 반드시 우리 대청도 출신이 면장을 해야 된다면서 나름 여론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학교 역시나 지금과 같은 고등학교는 아예 없었고 중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정식 중학교가 아닌 그걸 뭐라 그러죠? 고등국민학교? 졸업하고 검정고시 합격하면 학력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독지가가 세운 학교인데 민간인 선생 한 명에 그분이 교장, 그리고 해병대에서는 대학을 나온 대원들이 2~3명 매일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시 병사, 탄약고 등을 건축할 때 대원들은 그냥 무보수 노가다,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등짐으로 옮기고 마을의 주민들은 아주머니, 처녀들까지 전부 나와서 역시나 시멘트, 모래, 자갈을 머리에 이고 옮겼다고 합니다. 단 이 여자분들은 무보수 노가다가 아닌 일당 받고 일하는 보수가 있는 잡부. 우리는 해병대는 이북애들처럼 그냥 막 동원에다가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렇게 안 해요. 다 배운 사람들인데. 아무튼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처녀들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고 당시 대청도 처녀들에게 해병들은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쪽 분들이 말투가 좀 이북말 같아서 좀 거칠어 보이지만 남남북녀 여자분들이 틀도 좋고요, 화끈해요. 이거 내에 뭐 그렇게 안 빼요. 내숭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바다가 육지라면, 아니 바다가 바다래도 남편 따라 육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5년도에는 한 처녀를 짝사랑하던 하사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처녀 때문에 수류탄 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 처녀는 병 263기 한 분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하사 참 안 됐네요. 아까 그 7연대 창설 당시에 병 263기가 아주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청도에도 263기가 아주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대청도 아가씨한테 사랑을 받은 263기가 과연 누구냐? 이건 조사해봤자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80년대 이때 저랑 같이 군대 생활을 하던 간부 중에는 처갓집이 대청도인 분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령도가 처갓집인 그런 분들도 있었고 연평도 처녀와 결혼한 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도가 처갓집인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도? 이 자식이 장난나나. 야, 나 거기가 무인도인데 무슨 처녀가 있어. 참나 순진하시긴. 농담도 못해요. 참나. 그리고 우리가 소청도가 처갓집인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청도는 분명히 그 사람 사는 곳인데 어쨌든 이쪽이 처갓집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주변에서 수군대거든요. 뭐 물렸다, 엮였다, 말들이 많거든요. 물리긴 뭘 물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걸 잘 알아요. 근데 요즘 그쪽 땅값 뛰고 관광지 되고 얼마나 좋은데요. 청춘 남녀 간의 사랑이 다 그런 거지. 솔직히 김포 여자한테 물리든 포항 여자한테 엮이든 그게 그거지. 부모님이 점지해주는 뭐 그런 처녀하고 신혼 첫날 밤에 얼굴을 봤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물리고 엮이면서 시작은 다 그런 거지. 그게 인생 아닌가? 인생, 어쨌든 그런 얘기하는 놈들 보면 지만 고상한 척해요. 지는 결혼 전에 뭐 안 벗겼어? 참나. 어쨌든 초창기 해병대와 대청도 주민들은 아주 관계가 좋아서 주민들은 수시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홍어를 먹으라고 갖다 줬지만 해병들은 그저 삶아서 국 끓여 먹고 몇 번 먹고 나면 맛이 없어서 주민들이 주는 홍어를 사양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회를 쳐서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 선배님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청도에서의 노가다가 끝나서 개인 천막 생활을 접고 드디어 제대로 된 병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어느 날 이분은 다시 백령도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11중대에서 근무하던 75년 6월 9일 북한 미그기가 백령도 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9일 오후 5시 40분쯤 북괴군 미그 21기 두 대가 서해 백령도 상공을 침범, 선회 비행한 후 사라졌다고 10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중간 생략. 국방부는 북괴가 백령도 주변을 침범, 고의적인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은 지난 2월 26일 서해 북괴 선단의 침범과 3월 24일 북괴 고성능 전투기 30대가 15개 항적으로 백령도 상공을 위협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이는
전쟁 도발을 위한 노골적인 도발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게 밝혔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백령도에 특검단을 파견해서 부실 대응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실 대응이란 왜 미국이를 격추하지 못했냐 이 뜻이겠죠. 아무튼 국방부 특검단이 백령도에 들어와서 당시는 유교단이 아니라 해병 도서 방어부대 시절이었으니까 특검단장인 육군 원스타는 도서방어부대 사령관인 고광수 준장, 즉 사령관실에서 대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특검단장이 어이 고 장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장군들의 대화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는 커피 타고 심부름하는 대원들 다 있어요. 귀가 있는데 그걸 못 들어요? 들리는 소리를 내가 귀를 막아? 에이, 참. 아무튼 육군 준장이 고 장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고광수 장군께서는 김 단장은 별을 나보다 늦게 달았는데 말이 왜 반말이야? 이랬다는군요. 이 고광수 장군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27년생이니까 75년에는 연세가 49이세요. 이때 해병대 사령관이 김현상 장군, 그분하고 이분이 동갑입니다. 당시에 나이만 놓고 봐서는 진급이 상당히 늦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원스타만 6년을 달았대요. 그럼 78년에 준장으로 전역하셨으니까 75년이면 준장 3호봉. 이런 분한테 육군 원스타가 반말로 고 장군 이러면서 이제 맘먹자고 한 거죠. 개 빠진 자식아. 그러니까 고광수 장군이 해병대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때 마침 기습 특공중대가 이건 제가 예전 방송에서 백령 특공중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13중대. 아무튼 이 특공중대가 연병장에서 총검술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고광수 장군이 창문을 확 열면서 특공중대장 이 새끼들 맛 좀 보여줘. 그랬다고 하네요. 그렇게 당시 부중대장 중위가 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부중대장을 비롯한 일부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착검된 소총을 겨누고 또 일부는 사령관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자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사령관의 눈빛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자 고광수 장군은 미국이를 잡을 수 있는 화기를 배치해줘야 미국이를 잡는 거지 소총으로 잡냐? 이렇게 소리치니까 특검단이 벌벌 떨면서 빌었다는 그런 얘기. 이 얘기가 75년 당시 백령도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얘기라고 합니다. 북한 미국의 도발, 고광수 장군의 해병대 곤조, 육군 장군은 제가 봐도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분들이 제보해 주신 내용을 보면 포병에서는 105mm 곡사포로 미국이를 잡겠다면서 고생을 했고 그게 맞을까? 아무튼 또 당시 대공 12포에서 근무했다는 선배님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 20초 대기에서 5초 대기로 근무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여름철 장마통에 포상에서 아예 살다시피 하면서 고생을 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263기 선배님이 포항 7연대에서 대청부대 다시 백령도 이렇게 근무지를 옮기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원래는 한 2편 정도로 나눠서 방송할 분량이었는데 그냥 제가 몰아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70년대 7연대 창설 그리고 대청부대의 창설 아주 힘든 생활을 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